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어 국민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바로 치주 질환인데요. 치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원인이 다름 아닌 치주 질환 때문입니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허성모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인의 절반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앓고 있다는 건데 치주 질환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치주 질환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잇몸병 혹은 풍치라고 하는데요. 치주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치은염, 두 번째는 치주염입니다. 치은염은 보통 양치질 안 하거나 피곤하거나 할 때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 있는데요. 양치질을 잘 하거나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치주염은 잇몸에 뼈가 녹아내린 경우라서요. 건강했던 잇몸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안 좋은 치주 질환입니다. 이렇게 잇몸의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 치주염의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 치주염이라도 초기에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하면 평생 유지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치주염 초기에 증상을 잘 잡지 못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특히 놓쳐서 잇몸뼈가 더 녹고 염증이 심해지고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요. 골 흡수가 심해서 임플란트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치주염인 경우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텐데 이 치주염인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치주염인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인 치주 치료인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치주 수술로 들어갑니다. 보통 잇몸뼈가 녹아 있을 때 3분의 1 이하로 돼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요. 한 반 정도 된 경우에는 치아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치료를 받기 전에 많이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네. 게다가 수술이라고 하니까 또 무섭게 느껴지는데 치주 수술 많이 아픈가요? 마취를 하고 나서는 통증이 없지만 마취 직전에 그리고 마취가 풀렸을 때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치주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이가 시리고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아프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치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치과의 분위기 그리고 소리 때문에 더 무섭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잇몸에 마취 주사 놓을 때가 저는 가장 두렵고 아픈데 마취 주사를 조금 덜 아프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 몇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프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가능한 한 천천히 느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확실히 마취를 할 때 덜 아픕니다. 마취 주사를 그러면 천천히 놔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예. 그럼 덜 아프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예. 그리고 도포 마취 연고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이렇게 사용하면 주사 맞을 부분에 미리 도포가 되고 그래서 얼얼해지는 느낌과 함께 아픈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치주 치료와 수술을 하고 나면 잇몸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나요? 보통 그거는 이제 환자의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 치료를 놓치면 뼈가 녹아서 원 상태로 복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치주 치료를 하고 나면 잇몸이 많이 좋아져서 피도 덜 나고 또 염증도 줄어들고 입냄새도 없어집니다. 와, 그리고 또 치과에서 모든 잇몸 치료가 끝나면 네. 3개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네. 왜 치주 질환의 경우는 3개월마다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6개월마다 가고 어떤 분들은 뭐 매달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되거나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3개월 후에 생물학적으로 세균, 치태 세균들이 다시 재발하고 활개를 치는 영어로 리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3개월마다 꼭 방문해서 치주 유지 관리를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되나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 스케일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2번이나 3번 정도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대로 알아야 챙길 수 있는 입속 건강.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치주 질환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잇몸이 안 좋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문제부터 어려운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잇몸과 심장병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치주 질환은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에 걸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이나 중풍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주 질환이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폐 질환 아니면 비뇨기과 질환 아니면 당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전신 질환에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요즘 우리 일상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코로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요새 재발도 되는데요. 다음 문제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치실, 두 번째, 스케일링, 세 번째, 가글, 네 번째, 치간 칫솔입니다. 아무래도 가글이 구강을 소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번 가글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모두 다 맞습니다. 네? 네. 정답이 그럼 다 맞아요? 네. 어떤 구강 위생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정답은 네. 3번 가글입니다. 예, 잘 맞추셨고요. 예, 최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미국 치과의사협회지에서 발표됐는데 1분 동안 가글로 입안을 헹구기만 해도 코로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60초 동안 가글을 한 후에 45분 정도 타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거의 97%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와, 가글을 자주 하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요즘 시중에도 많은 가글액을 팔잖아요. 네네. 어떤 가글액을 사용하면 좋은가요? 보통 치과에서는 구강 소독용으로 클로로헥시딘, 그리고 포비돈,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쓰는데요. 저희 치과병원에서도 클로로헥시딘으로 환자 오시자마자 1분 구강 소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조군으로 쓰였던 식염수, 즉 소금물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 들어가는 소금의 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금물의 농도는 또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소금물의 농도로 0.9%로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농도를 맞추기 어렵다면 시중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도 좋습니다. 가글은 여러 번 하면 가장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글을 자주 하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세균 질환뿐 아니라 입냄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소금으로도 양치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진짜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네요. 네, 이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예, 예. 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가글을 생활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어서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네. 예, 다음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치아 관리를 위해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 중 하나만 써야 한다면 어느 것이 치주 질환자에게 더 좋을까요? 저는 치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치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는 예. 1번 치실을 선택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치간 칫솔입니다. 또 틀렸네요. 예. 치간 칫솔이 치주 질환에 좋다는 근거는 많은데요. 반면에 치실이 치주 질환에 좋다는 근거는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치주과 연맹 협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특히 잇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치아 사이 크기가 다르고 치주 질환자의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치간 칫솔 중에서 여러 사이즈를 사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치간 칫솔도 사이즈별로 약국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이즈별로 있는 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네네. 더 자신한테 맞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여러 사이즈의 그 치간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치간 칫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공략해야 되는데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맞는 사이즈를 잘 골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석구석 잘 닦아줘야 합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치약을 묻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꿀팁을 알아갔는데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한 구강 관리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일 텐데요. 네. 그 올바른 양치 방법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양치질은 치아만 세게 닦지 마시고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많아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치아를 녹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잇몸과 혓바닥을 반드시 닦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되도록 양치질을 할 때 네. 식사 후에 5분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더 서둘러야 할까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보통 333 운동이라 그래서 예전에 3분 이내에 밥 먹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테판 커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사 후 3분 이내에 수소 이온 지수인 pH가 가장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성도가 가장 높다는 건데요. 산성도가 높다는 거는 부식이 가장 잘 된다는 뜻이고요. 치아가 부식된다는 건 치아가 녹고 그 다음에 치아가 녹는다는 거는 치아가 썩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물치실이라고 해가지고 물로 하는 치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좋은가요? 물치실은 치실이랑 비슷하고요. 네. 치실보다는 더 좋은 게 치간 칫솔입니다. 예, 물치실은 보통 구강 세정 기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임플란트나 잇몸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양치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양치질을 대용할 수 있는 구강 보조 기구는 없습니다. 양치질을 대신할 수 있는 구강 보조기구는 없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간혹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쓸 때 뭐 잇몸이 들뜨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혹시 또 스트레스가 잇몸 질환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네. 특히 코로나 때 스트레스 많고 또 우울증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 잇몸 질환 환자가 치료를 잘 받다가 오랜만에 왔을 때 잇몸이 더 안 좋거나 뼈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스트레스 자체가 잇몸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양치질을 잘 안 하고 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서 네. 근육도 경직되고 침분비가 적기 때문에 치태 세균이 많아져서 그래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허성모 선생님과 함께 치주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